네, 박PD입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슈프리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부가적인 부분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슈프리마 스토리, 97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연구원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원 대표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고요. 2000년도 5월에 대학 연구실 동료 후배 5명하고 봉천동에서 7평짜리 작은 월세 사무실로 1억 5천의 자본금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업을 바이오인식 알고리즘으로 시작을 한 건 아니었는데, 자본금은 있는데 기술력이 없던 어떤 큰 기업에서 그 슈프리마를 의뢰를 했다고 그래요. 바이오인식 알고리즘 개발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개발을 하면서 이 사업 분야의 전망이 굉장히 좋구나 라고 느끼고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그때 뛰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10년 후에 2010년도에는 이제 세계 지문인식 경연대회에서 3회째 1위를 하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고 하고요. 2010년도 미국 크루스매치사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도 받았다고 해요. 크루스매치사는 우리나라의 슈프리마처럼 미국을 대표하는 바이오인식 기업인데, 미국 시장을 침투해오는 슈프리마가 좀 눈에 가시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송을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슈프리마가 맞대응을 했는데, 한 2년 동안의 소송 기간에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시간도 2년이나 걸렸는데, 결국은 슈프리마가 승소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 진출이 조금 정체되다 보니까, 슈프리마도 결국은 승소했지만 이때 좀 피해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6년도에는 이제 초소형 모바일용 지문인식 솔루션인 바이오사인을 개발해서 출시를 했고요. 그 이후 이제 16년도에 박대종 사내이사가 배임 횡령을 했는데요. 금액은 크진 않았어요. 금액 9천만 원이니까 그 당시에 이사면은 임원이니까 임원의 연봉보다 못하는 금액이었을 텐데, 이 금액을 굳이 횡령을 해서 결국 도피 생활하다가 모텔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지 참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사건이 좀 있었고요. 18년도에는 바이오사인 개발을 거듭해서 3.0을 개발에 성공해서 공개를 합니다. 이것을 좋게 본 미국의 퀄컴사가 계약을 하자고 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참고로 미국의 퀄컴사는 칩, 5G 관련 반도체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의 LG화학하고 좀 규모는 비슷한 것 같아요. 매출액 규모는 30조 정도 되고, 임직원 수, 종업원 수는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 갤럭시 노트 10에 그 지문인식 기능이 실리콘 케이스에 뚫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텐데요. 삼성에서는 오류로 인정하고 업데이트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슈프리마의 주가는 굉장히 크게 하락했는데요. 슈프리마 쪽에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이런 결함은 자기네들의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고 센서 부분에 잘못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 지식이 있고, 좀 아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의혹이나 질문을 안 하실 텐데, 당사가 이제 오해를 좀 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작년에 또 사건 사고가 하나 또 있었는데요. 개인 식별 정보와 생체 정보, 슈프리마의 개인 식별 정보와 생체 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정보를 암호화하고 보안을 강화해서 대책을 보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좀 있어서 주가에 또 악영향이 좀 있었고요. 작년 또 미국 퀄컴하고 언더 디스플레이용 초음파 지문인식 알고리즘 바이오사인 라인센스를 장기 독점 공급 계약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삼성 갤럭시 핸드폰에 탑재가 되고 로열티 수익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퀄컴은 또 작년에 애플과 30조 규모의 소송전을 벌이다가 4월에 소송을 일괄 취소하고 합의를 했어요. 예, 바로 이 부분인데요. 퀄컴에 항복한 애플 합의로 6조 8천억을 지불했다고 하고요. 미국은 확실히 소송의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소송 합의금으로만 6조 8천억. 퀄컴은 5G 모뎀 칩에서도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회사인데요. IT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화웨이 등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자들이
5G 스마트폰이 잇따라 선보인 가운데 애플이 5G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퀄컴하고 소송전을 끝내고 합의 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관측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애플은 초음파 지문인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부품업체와 또 개발을 타진한다고 그래요. 이 뉴스는 3개월 전 뉴스인데 애플이 아이폰에 초음파 방식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방법을 이제 도입한다고 하고요. FOD라고도 불리는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은 화면 위에서 지문을 판별하는 기술인데 현재 아이폰 생체 인식으로 얼굴 인식을 사용 중인 애플이 지문인식까지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그 퀄컴하고 소송전을 끝내고 합의를 했고 퀄컴은 슈프리마의 초음파 지문인식 기술을 받아가지고 납품을 하는데 삼성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애플까지도 납품을 확대하면은 슈프리마 입장에서는 삼성 쪽까지 납품돼서 들어오던 로열티가 애플까지 확대가 되면은 굉장히 큰 수위가 예상이 되죠. 그럼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 보고서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가져왔는데요. 좀 지루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가볍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슈프리마 외에도 지주회사 격인 슈프리마 HQ가 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슈프리마 ID라는 회사도 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슈프리마는 기업 신용 등급 A+고 A+면은 보기 드물게 굉장히 좋은 등급이죠. 이런 부분이 재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게 월등히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A+까지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기술력에 대한 검증이 확보되기 전에는 보안 관련된 제품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고 검증되고 오랫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1위를 했던 그런 업체들이 선택되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슈프리마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꾸준히 어느 정도 큰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조회사와 중간 유통회사, 고객사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되는 그런 폐쇄적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노트북, 스마트 이런 전자기기는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화 되어 있는데요.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아예 안 받지는 않고 당연히 이제 최근에 주가를 누르고 있는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변동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바이오 인식 시스템 사업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수요가 더욱 발생하는 그런 선진국형 제품이 많고 경기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불황에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2세대 신제품의 매출 증가, 해외 지사 설립 등을 통해 가지고 현지화 전략의 효과로 전략 지역인 북미, 유럽 이런 쪽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국내 근태관리 시장의 변화로 바이오 인식 제품의 수요가 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그리고 슈프리마는 이미 세계 최대의 SNS 기업,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등 다양한 북미 지역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출입 보안 제품을 공급한 실적을 통해서 제품력과 기술력이 검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차세대 센서로 주목받고 있는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기술인 언더 디스플레이용 알고리즘 바이오사인 3.0을 개발을 했고 다양한 글로벌 초음파 센서, 광학식 센서 및 디스플레이 업체와 공동 협력을 추진해서 2019년 작년에 미국 퀄컴사와 초음파 센서용 알고리즘 라이센스를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최종적으로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열티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죠. 매출 실적으로는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바이오 인식 솔루션 부분에 그 바이오 사인이 이쪽에 포함이 되는데요. 확실히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작년 대비해서 아직 3분기 실적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이미 18년도 실적을 19년 3분기에 월등히 뛰어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애플까지 이제 퀄컴에서 납품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중국 업체 쪽도 지금 뭐 협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더라고요. 중국 쪽에도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동률로는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외주 공장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 우량하기 때문에. 이크레더블의 신용등급도 A 플러스잖아요. 그냥 한 번씩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그냥 넘어갈게요. 특히 이제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 매화 환율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약간 변동이 있어요. 그런 부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원분들이 서울대 전기공학부 박사, 서울대 전기공학부 박사, 전기공학부 박사, 경제학 박사, 다 서울대 출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 눈에 띄었고요. 다 석박사예요. 대부분 다 박사시고. 거의 회사 자체가 무슨 뭐 제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이 아닌 연구개발 부서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한 내용은 예전에나 올렸던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가볍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3분기 실적이 유난히 좀 잘 나왔는데 내수보다 수출이 성장을 주도한 것 같다. 일시적인 건 아닌지 궁금한데 어떠한 요인이 있냐 물어봤는데 당사에서 수출이 80%에 해당되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원가가 적어서 마진율이 높아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10년 전에도 뭐 48%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보통 4분기가 실적이 가장 잘 나오던데 3분기에 훌륭한 실적이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시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거의 증권사의 예상치를 거의 달성했다. 증권사 레포트를 보시면 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하시고. 그리고 바이오사인 3.0이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걸로 아는데 차기작들도 탑재가 되냐 물어봤더니 구체적인 건 말씀 못 드리는데 퀄컴과 함께 3세대까지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알고리즘은 당사, 퀄컴, 삼성으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기존의 갤럭시 10 시리즈에 갤럭시 10 시리즈가 많이 팔릴수록 로열티도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장 가동률이 90%까지 상승을 했는데 증설하거나 그래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런 계획이 있냐 물어봤더니 생산 라인은 최첨단이고 오버타임 산정 안 하고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물량이 늘어나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서 그 1편에 이어서 2편 가볍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봤고요. 슈프림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더 기대되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시장이 계속 하락하다가 보니까 주가가 정말 매력적인 부분까지 내려왔어요. 하지만 얼마나 더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슈프리마 뿐만 아니고 좋게 보시는 종목들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은 분명히 틀림없이 1, 2년 뒤에는 빛나는 수익으로 보답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